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차가 등장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전차를 잡기 위한 대전차 공격 수단도 발전해 왔지만 그만큼 전차는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방어체계를 도입하며 지금까지도 지상의 전함으로 활약해 오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뒤바꿔 놓을 새로운 대전차 전략이 공개되어 서방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공중에서 무언가 폭발하더니 그 아래에 있던 러시아의 주력 전차 T-80이 폭발해버립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인 T-90까지 같은 공격에 당해 격파당하고 맙니다. 이 정체불명 공격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서방에서 보내온 155mm 특수포탄,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을 사용한 대전차 포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포병을 활용한 대전차 공격은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오던 대전차 전술이나 주력 전차의 장갑이 발전하며 관통력보다 광역 공격에 집중한 고폭탄으로는 전차를 격파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전차에 적중한다면 모를까 인근에서 폭발한 정도로는 두터운 장갑으로 견뎌내고 살아나갈 확률이 높았죠. 그런데 더욱 단단해진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곡사포탄의 유도 능력을 부여하고 전차의 약점을 정확하게 노릴 수 있는 새로운 곡사포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날 전차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부 장갑을 정확하게 노릴 수 있는 스마트 포탄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포탄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포탄에서 분리되어 공중에서 잠시 채공하는 자탄이 자율 센서를 통해 포착한 적 기갑 차량을 향해 폭발하며 관통자를 쏘아보내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합작 개발한 보너스탄과 독일의 스마트 155탄이 대표적인 포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물자에 포함되어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러시아 전차를 격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포탄이 등장한 지는 제법 오래됐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실전성을 검증받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군에서도 이러한 스마트 포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종류의 포탄이 없는 걸까요? 세계 그 어떤 군대보다 포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이런 데 빠질 리가 없겠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전차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K2 전차의 상부장갑 공격지능탄 KSTAM입니다. KSTAM은 이스라엘 IMI사의 105mm 엑스칼리버탄을 모태로 한 KSTAM-1과 스마트 155를 모태로 한 KSTAM-2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KSTAM-2는 최대 4km 정도인 전차 사거리를 훨씬 뛰어넘어 8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스마트탄은 발사된 후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이 분리되며 낙하산을 펼친 자탄은 센서로 목표물을 감지하고 공중에서 폭발의 폭발 성형 관통탄을 발사하여 적 전차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먼 거리에서 적 전차를 마치 유도무기처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가능한 포탄입니다. 관통력은 100에서 130mm 수준으로 일반적인 전차 포탄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전차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방식이기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격파 가능합니다. 현대식 전차의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도 아직까지 이러한 상부 공격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한 발의 자탄 2개로 전차 2대를 격파할 수 있는 KTSAM-2 포탄을 갖춘 K2 전차 1000대가 폴란드에 전부 인도되어 러시아군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 이론상 단 한 번의 발포로 러시아 전차 2000대를 몰살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K9 자주포 역시 유사한 방식의 강력한 대전차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K310DP ICMBB 항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인데요. K310 포탄은 집속탄의 일종으로 공중에서 49개의 자탄을 공중에서 방출하여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파편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성형 작약으로 적 장갑 차량을 관통하여 파괴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정거리는 본래 36km 정도였으나 사정거리 연장탄 개발로 54km까지 늘어났으며 살상 반경은 무려 5100제곱미터의 100mm의 관통력으로 북한의 모든 기갑 차량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파괴력이 너무 강력해 국군에서도 함부로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못할 정도이죠. 다만 이 역시 집속탄의 고질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집속탄의 자탄이 폭발하지 않고 불발될 경우 떨어진 불발탄은 아군에게도 터질 수 있는 지뢰로 돌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아군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영토 수복을 위해 북으로 진격해야 하는 우리 군의 목표와 충돌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물러간 자리가 우리 군도 진입할 수 없는 지뢰지대가 되어버린다면 적을 물리친 의미가 없겠죠. 때문에 자탄의 개수는 줄었지만 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위력을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 스마트 포탄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현재 한국형 스마트 155 포탄의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전부터 개념 연구는 진행되어 왔었던 포탄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 관측을 통한 대전차 포격 전술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핵심 기술 과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와 산하견의 주도로 대전차 타격이 가능한 지능형 자탄을 155mm 포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지능형 탄두 모듈형 탑재 체계 설계 기술이 개발될 계획입니다. 포탄 1개에 2개의 자탄이 들어가는 새로운 스마트 포탄이 완성된다면 K9 자주포 18문으로 이루어진 자주포 1개 대대의 일제 사격으로 북한 전차대대 1개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대전차 공격 수단을 분당 10발씩 쏟아낼 수 있으니 북한이나 중국의 막대한 기갑 웨이브가 몰려오더라도 압도적인 화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K9 자주포만 1178문을 운용 중인 한국군을 위한 최적의 대전차 공격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만 사용해왔었던 스마트 포탄의 국산화도 진행 중인데요. 앞서 언급됐었던 자탄 분리형 스마트 포탄들과 달리 미군은 GPS를 탑재한 정밀 타격 지능 포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이 있죠.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에서 사용되는 이 포탄은 조종 가능한 날개가 장착되어 있어 비행 중 GPS의 유도를 받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날개를 이용해 행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며 일반적인 곡사포탄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것이 가능하며 제블린 미사일처럼 전차의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것도 가능하죠. 엑스칼리버 포탄은 2007년 이라크에 처음으로 투입되어 실전에서 무려 92%에 달하는 명중률과 오차 범위 4m라는 유도미사일급의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단점은 포탄의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미군이 아니고서야 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리고 화력 덕후라 불리는 한국 국방부가 이런 기발하면서 뛰어난 포탄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는데요. 엑스칼리버 포탄의 놀라운 성능에 반한 방위사업청은 이미 지난 2015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에 들어가 2019년 완료했으며 2024년부터 총 사업비 4,400억 원을 들여 국내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탄약 생산 및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풍사는 한술 더 떠서 카이스트와 손을 잡고 무려 램제트 추진 기술이 적용된 포탄을 개발 중인데요. 램제트 엔진은 마하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마하의 속도로 흡입구로 빨려 들어오는 공기를 이용해 가속하여 음속을 넘어 초음속에 도달하는 엔진으로 초음속 미사일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인 항공기 SR-71 블랙버드에 적용되어 있는 추진 방식입니다. 이런 램제트 방식을 포탄에다가 적용하여 곡사포탄의 사정거리와 속도의 한계를 넘겠다는 기상천외한 무기이죠. 이 기상천외한 발상의 포탄은 마하 3에서 6의 속도로 비행하며 100km에 달하는 믿을 수 없는 사정거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주포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쏴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램제트탄은 오히려 구조가 단순하여 사거리 연장 활공 유도포탄 GGAM보다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했던 사거리 100km급 155mm 유도포탄 GGAM은 발사 후 날개를 펼치고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포탄으로 미국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100km급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 원점 추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포탄으로 기존의 대포병 전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허나 포탄에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단가를 가지게 되었고 북한의 곡사포보다 15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1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활공포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발이 취소되고 말았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양군 포병대의 대포병전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엑스칼리버와 같은 고정밀 포탄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로 포탄의 궤도를 계산해 포탄이 발사된 위치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이를 공군이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포로 격파하기 위해선 최소 수십에서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GPS 유도가 가능한 정밀 스마트탄이라면 아군 오폭의 위험도 없이 단 한 발로 적포대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죠. 몇십만 원짜리 포탄 수백 발을 쓰느니 몇천만 원짜리 포탄 한 발로 끝내버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 판단한 국방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엑스칼리버 개발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미사일 명가 하나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155mm 정밀 유도 포탄으로 풍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화에서 이미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완료된 무기로 체계 개발에만 들어간다면 우리 군의 K9에서 한국형 엑스칼리버 포탄이 쏘아져 날아가는 모습을 머지않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상군만 놓고 보자면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지만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반격할 틈을 주지도 않고 초토화시켜버리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스마트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직접 내려오더라도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강력한 포병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거기에 새롭게 개발된 155mm 포탄들은 K9 구매국들에도 공급되며 전 세계 자주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9의 시장 경쟁력을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싱글벙글한 곳은 역시 K9으로 푸틴에게 한 방 먹여줄 생각을 하고 있는 폴란드일 것 같은데요. 12,000대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이지만 50에서 100km 떨어진 거리에서 마하 6의 속도로 날아드는 초음속 스마트 포탄을 요격할 수단이 없는 이상 폴란드의 K9PL 1000대가 일제사격을 실시한다면 1분이면 정리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이 세계 최고의 포탄까지 갖추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